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자, 빠르게 이제 두 번째 단원 외심부터 시작할 거고요. 제목은 미리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원부터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집중해서 진짜 선생님이 이해시켜 줄게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외심인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풀었으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풀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질문할 거죠. 외접원이 뭔지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갑자기 삼각형 얘기하다가 외접원의 중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원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원에서 삼각형을 끄집어내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삼각형에서 원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삼각형에서 어떻게 원을 끄집어내냐면 그거를 작도하는 방법에서 알려줄게요. 외접원의 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를 정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외접원의 중심의 정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예각삼각형 그리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외접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거 하나 있죠.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 대칭점 A, B가 존재하는데 이 A, B에서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그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점을 이어주게 되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대칭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항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대칭점에서 같은 거리에 이르는 점은 항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요거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에서 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각 변들이 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각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을 여러분들이 그어 볼 겁니다. 그러면 대강 이렇게 여기서 수직 이등분 하나 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 여기서도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세 개를 그으면은 교차하는 부분 여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이어주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많은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들 중에 이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 세 변의 그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교차하는 점.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같은 거리로 내리면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내가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여기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을 이용해 이렇게 꼭지점을 이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그럼 잘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은 순간 세 꼭지점에서 거리가 다 동일한 똑같진 않아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진 않은데 그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 도대체 왜 외접원의 중심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고3 때까지 요거는 암기하라고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의 정의예요.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 동점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다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원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원의 정의를 다시 말로 풀어서 쓰면은 원의 정의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접원은 그럼 뭐냐면 일단은 원이긴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이니까 이 정의를 따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접이라는 말만 알면 돼요. 이 완전 기본적인 한자예요. 바깥 외자 있죠. 그렇죠?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어디에 접해요? 삼각형에. 바깥에 접하는 원이란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접하는 원. 그러면 이 외접원은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항상 지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잘 봅시다. 그러면 원의 정의가 이거였고 외접원이 이거였으니까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세 꼭지점으로부터 지금 거리가 다 동일한 거 보이나요? 그렇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한 게 보이니까 이거는 이 바깥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로 풀어쓰게 되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이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 요거 보이나요? 그죠? 그 점을 점 O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점은 세 꼭지점으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원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세 꼭지점을 지나는 이 원의 정의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즉 그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작도법 필기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네, 색깔까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멈추고 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동그라미 1번이 끝나지 않았고요. 이제 삼각형의 종류가 5개라고 배웠는데 그 5종류의 외접원의 중심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그림을 5개나 그릴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바깥 거부터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쪽 거를 그리고 그걸 외접한 거 그리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그려져요. 근데 바깥 쪽을 먼저 그리고 안쪽 거를 이렇게 그리면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 선생님도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원 하나 그리시고 거기에 예각 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우리는 삼각형 종류가 5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예각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찍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삼각형의 내부에 찍힌다고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겠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럴까요? 이렇게. 대충 하죠. 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보이면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찍히냐면 딱 봐도 어디일 것 같아요. 뭔가 이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어디냐면은 여기에 찍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이 선 자체가 지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선이 지름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네 각각은 뭐라는 거예요?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찍히냐면 빗변의 중점에 찍힌다. 빗변의 중점 M이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빗변의 중점에 찍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빗변의 중점, 빗중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얘도 좀 중요한 편이에요. 얘도 좀 중요한 편인데 이렇게.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어디에 찍힐까요?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찍힐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제 막 선을 이어가지고 이걸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시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종류마다 외접원의 중심을 작도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놔야 돼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 되게 특수한 삼각형 두 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등변 삼각형도 뭐 예각삼각형을 비슷하게 삼각형 내부에 찍힐 텐데, 근데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 이것도 빼먹었네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여기 정의 옆에다가 이거 한번 써줄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접원의 중심 작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네,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보면은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네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내접원의 중심인데 딱 보니까 뭔가 삼각형의 뭐 세 개의 보조선의 교점이 뭔가 외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접원의 중심은 그거랑 좀 이제 비슷한 위치에 가지는 보조선 뭐 있을까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었던 건데 수직 이등분선하고 각의 이등분선을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꼭지점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성질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외접원의 중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며요, 그렇죠?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은 수직 이등분선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딘가는 꼭 존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뿐만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접원의 중심도 여기 어딘가 찍힌다라는 얘기예요.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어디엔가 외접원의 중심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도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선 어딘가 위에 내접원의 중심도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심하고 내심은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찍힌다. 위치가 외심 내심이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 위에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이쁜 삼각형, 정삼각형 그려볼 거고, 정삼각형이 아닌데 그냥 그렇다 합시다, 알겠죠? 정삼각형이에요, 알겠죠? 정삼각형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정삼각형은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되게 이쁜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든 수직 이등분선이든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외심 내심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 있잖아요. 얘가 외심이기도 하면서 내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2번인데 외심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질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따라 말을 되게 더듬네요, 저. 조졌어요, 저. 괜찮습니다. 지금 좀 급해서 그래요. 잘 봅시다. 일단은 외심 성질. 선생님이 외심을 작도하려고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각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러면 외심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외심하면 이등변 삼각형. 외심하면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외심 성질 첫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등변 삼각형을 너네가 찾을 수가 있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심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외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봅시다. 일단 평범하게 네. 예각삼각형 평범한 거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외접원의 중심 찍고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을 요 반지름들을 작도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R 쓰는 게 뭐냐면 라디우스의 약자야. 반지름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첫 번째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두미각 동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꼭지각 수직 이등분선도 있었죠. 그거 활용한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미각 동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당연히 X일 거고, 선생님 여기를 Y로 두면 여기도 당연히 Y일 거고, Z로 두면 여기도 Z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얘랑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180도겠죠. 그게 두 개씩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를 하게 되면 180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두 개씩 더했을 때 180도잖아요. 그러면 한 개씩 더하면 몇 도겠어요? 이거의 절반인 당연히 90도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예각삼각형에서밖에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유가 뭐냐면 그려보면 알아요. 두 개를 그려볼 건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빗변의 중점을 찍고 여기도 반지름 R이고 여기도 반지름 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세 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히 얘랑 더하면 당연히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직각삼각형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두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변이 동일하다. 요거 가지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둔각삼각형 작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외접원의 중심 찍고 그럼 얘도 한번 똑같이 이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전부 다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X고 여기 각도도 X고 여기 각도가 Y면 여기 각도도 Y고 근데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3개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어딨냐면 지금 여기에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여기 반지름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있다라는 거. 여기도 두 변이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숨겨진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숨겨진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이게 괄호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네, 괄호 2번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건 거의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도 붙여놨어요. 2배 외곽. 네, 진짜 선생님이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떠올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그냥 일단은 한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다 반지름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Y고 여기도 Y고 여기도 Z고 여기도 Z고 똑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쌤이 이쪽 각을 여기 두 x랑 z 더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쪽 각을 쌤이 각 A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 ABC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A에 있는 각이니까 각 A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쪽 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쪽 각을 내가 여기를 점 D라고 해서 각 D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죠? 문제 없죠? 그럼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싹 선을 연장해서 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건 알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선을 연장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B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외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각의 외곽, 그렇죠? 그거는 나머지 두 변 합이었다. 문제 없죠, 그렇죠?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여기는 EX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곽이 여기니까 여기가 EZ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각 A는 X 플러스 Z인데 각 D는 EX 플러스 EZ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겠네요. 각 A를 항상 2배 하면은 화살표 합시다. 각 A를 2배 하면은 각 D가 나오겠네. 그래서 둘이 2배 관계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120도, 여기가 50도면 여기는 25도. 이해돼요? 둘이가 2배 관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직각삼각형은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둔각삼각형 하나만 볼게요. 네,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 좋으니까 둔각삼각형 똑같이 작업해서 보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반지름 R이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Y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작업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여기가 EX 되고 여기가 EZ 되는 거는 EY네요. 미안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둔각의 2배가 여기 각도다. 여기 각도 찾으려면 못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숨겨진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Z를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Z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Z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얘도 어쩔 수 없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쪽 각도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EX 플러스 EY라고. 그러면 우리 이쪽 각도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 각은 360도 빼기 EX 마이너스 EY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360도에서 얘네를 제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얘를 빼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 Z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각 Z를 구할 건데 Z는 일단은 삼각형 내각이야 180도에서 우리가 요걸 제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꼭지각을 제외할게요. 그러면은 360도 빼기 EX 마이너스 EY를 제외하게 되면 얘네 분배하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EX 플러스 EY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각 Z가 이건 아니죠. 이거를 또 2로 나눠야죠, 그렇죠? 이거를 미안해요. 네. 그러니까 꼭지각에서 180도에서 꼭지각을 제외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줘야 얘네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나누기 2까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 계산하게 되면 선생님 위에다 쓸게요. 180도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EX 플러스 EY죠. 지금 마이너스 분배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EX 플러스 EY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180도가 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반으로 나누기니까 얘네를 다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90도가 되지 않겠냐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 둔각에다가 90도만 제외하면 되네. 이 둔각에다가 90도를 제외하면 Z가 나오네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수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둔각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Z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둔각에서 90도를 제외해주면 Z가 나온다는 거예요. 둔각에서 90도를 빼주면 Z가 나온다. 둔각에서 90도를 제외하면 Z가 나온다. 한마디로 90도에서 삐져나간 각만큼 요 Z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 잘 하시고 숙제 잘 합시다.